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몇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비트 차트, 그리고 새로 만든 클레이튼 차트,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차트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리고 댓글이 제가 좀 많이 쌓였어요. 댓글도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종교가 돼가는 비트코인 믿어도 될까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풀어 달러는 곧 큐즈 조각이 된다. 미래는 비트코인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부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온라인상 소수의 마니아들은 비트코인을 미래의 메시아로 여기며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해놨는데 비트코인이 꼭 미래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 말은 일단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긴 있는데, 기축통화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100년이면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기축통화였던 게 1815년에서 1920년까지였다. 그 이후에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게 됐는데, 미국의 어떤 그 지위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달러라는 이 기축통화가 충분히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다. 왜 휴지 조각이 되냐? 실제로 양적 완화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풀린 돈의 양이 코로나 이전에 풀린 양보다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릴수록 돈을 대체하는 자산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유명 투자자는 뭐 소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자산의 4분의 1이 암호화폐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최근 달러 약세를 놓고 금과 비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에서 골드만삭스와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2007년, 2008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라고 해요. 그 중에서 4분의 1을 지금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전담하는 멀티서비스 산업은행이래요. 결국에 정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4분의 1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종교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뭐 종교가 합당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라고 권하는 건 또 아니죠. 보시면은 뭐 노보그라츠도 초보 투자자는 자산의 1에서 2%만 투자해라 라고 하는데, 뭐 이 말도 맞죠. 뭐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한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도 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댓글도 다 봐야 돼서 차트를 좀 볼 건데, 일단 클레이튼 차트를 제가 인도네 차트를 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 상장이 되고 나서 총 80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동안 하락을 하다가 3개월 하락, 2달 상승, 그리고 2달 하락, 2달 좀 넘게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상승, 한 달 상승 후엔 2달 하락이 있었고, 2달 하락 이후에 또 한 달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락이 2달 정도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한 달 정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물론 클레이튼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지금 상승하면 좋긴 좋은데, 최악을 떠올려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완전히 비트코인이랑 연동돼서 가격이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은 따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지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약간은 따로 놀고 있다라고 제 눈에는 보여져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만약에 10월 11월에 올라줘도 이제 클레이튼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제가 클레이트는 12월 달에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 흐른다라고 해도 뭐 이때 저항선이었던 부근 내려가면 정말 많이 내려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내려간다 쳐도 한 15%, 20% 정도 하락하는 건데, 만약에 15% 하락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그냥 물린 다음에 그 하락을 맞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클레이튼이 200원, 180원에서 20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950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갈 거라고 정말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는 거죠. 거의 한 5배 가까이. 예. 그러니까 너무 하락한다고 마음 쓸 게 아니라 이유 없이 하락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들고 있는 자산이 오르면 그냥 마냥 좋다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내려갈 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이유 없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때도 이유 없이 내려갈 수 있다. 그냥 지금 보시면 그냥 우상향하는 자산이에요. 업앤다운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거를 트렌드 라인을 굳이 그어 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PPT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모든 자산의 상승이라는 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고, 많이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그 비트코인 ETH BTC 차트를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를 깨고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10월 달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목표가가 전 이 정도로 그어봤는데, 이 정도가 몇 퍼센트냐면 한 70%? 지금으로부터 한 70%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게 BTC 마켓에서는 0.057이 얼마냐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1300만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0.057이면은 74만원이거든요. 예,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을 1300만원이라 치면은 이더리움은 74만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 정도가 좀 적절한 목표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이더리움을 만약에 들고 있는 홀더라면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자산이거든요. 왜냐면 끊임없이 계속 우상향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파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또 있으시니까 제가 좀 보자면은 풀코인도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BTC 차트에서는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존 패턴을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예 BTC 차트에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리플 코인이 BTC 차트에서 바닥 라인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리플 코인도 BSV처럼 차트가 굉장히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골짜기 2개 만들어 주고 쭉 빠졌다가 요 안에서 채널을 형성하면서 다시 쭉 빠지는데, 지금 그림도 여기 골짜기 2개 있죠. 골짜기 2개, 골짜기 하나 둘, 골짜기 둘, 그리고 쭉 빠지는 그림, 쭉 빠지는 그림. 여기서 좀 더 바닥을 찍어줘야만 리플이 쏴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리플 코인으로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아직도 그냥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안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장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알트코인들 가격은 박살내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일일비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뇌동매매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옛날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근데 만약이라도 갑자기 정말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 중심 장이 됐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양의 알트코인을 처분하고 비트코인을 교체 매매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체인링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체인링크 차트 많이 다뤄본 적이 없는데, 예, 링크도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오라클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그 존재거든요. 그 오라클이 뭐냐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뭐 데이터 값을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래소에서 A, B, C, D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A 거래소에 있는 가격만 불러와요, 만약에. 그러면 B랑 C,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것 같고, 업비트가 있고 바이낸스가 있고 뭐 코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 비트코인 가격이 다 다르게 매겨지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만 가격을 불러오면 그 거래소 그 가격이 다른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값을 불러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인식하는데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체인링크라고 하더라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못 사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예, 지금도 저 못 산 상태 맞고요. 만약에 진짜 뭐 바닥 뚫고 정말 엄청나게 내려간다면 저는 체인링크는 한번 좋은 가격이 온다면 더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이제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그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을 정확히 이제 지지해주는 모양이 나와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선 알트코인이 상승해줄 것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댓글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올비트 차트를 안 봤구나. 헤비체인 요즘에 좀 떨어져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려나요?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르비체인은 최근에 뭐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300만 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 약간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서 시세 하락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 오르비체인 같은 경우에 아직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 정상적인 가격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12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더 기다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6개월 이내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이제 댓글도 요즘 많아져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제 평단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평단은 사실 엄청나게 낮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약 처음 투자를 한다면 사느냐 마느냐를 매 순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180원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적으로 지금도 여유가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이제 700원에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상대적으로 심정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투자자 둘 다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현재 들어간 시점에서의 어떤 가격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진입 가격은 현재의 결정과 독립 변수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 다들 이해되시죠? 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이크 너무 가까웠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했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방송이 좀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신종명님께서 상승장입니다. 소중한 자산 지키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 관점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닥터팍님, 연휴에 멘탈 관리 감사하다. 이제 엔지님도 이제 힘 얻었다라고 해주시는데, 예, 제가 힘 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예, 힘 받으셨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또 곽승우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배열이면 팔고 단타치고 정배열 때 존버하는 게 좋다. 리플 500원대부터 사왔지만 존버는 빙신짓이구나 깨달았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관점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점이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만약에 계속 모아갔을 때 2년 후를 만약에 돌아봤을 때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한 분들보다 그냥 존버하신 분들이 훨씬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알테들 최고점일 수 있다. 저는 지금의 알테들 가격이 영원히,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점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예,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1년, 2년, 3년 우리가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맞다. 곽승우님께서 이제 1년, 2년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버티시는 게 500원에 샀어도 이제 뭐 200원대도 더 사고 이런 게 마음이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리플 투자자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주변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